1.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과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살해 인용 드라마 영화 사건. 혹시 영화 카트 보신 적 있나요? 마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장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보는 사람 마음이 먹먹했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 간부였던 고 배다로 씨가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파업한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월급과 재산이 가압류당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그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약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내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의 선배, 가압류라는 새로운 노조 탄압 수단의 실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입니다.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의 파업. 그 끝은 참혹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월급 봉투를 닮은 노란색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시사인에 보냈습니다. 바로 여기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씩 모은 성금은 결국 15억 원을 넘어섰고 그때부터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한 명의 죽음, 수십 명의 절규, 그리고 수만 시민의 연대가 모여 만든 이름입니다. 3. 현실 데이터 설문조사. 여러분, 지금 한국의 노동 현실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즉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수는 약 86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이나 교섭권 보장에 제약을 받습니다. 한국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62%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교섭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에는 뜨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아든 노동자가 이제 나는 평생 노조 활동은커녕 빚쟁이 신세구나라며 절망하는 현실 말입니다. 4. 전문가 현업 반응.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전문가와 현업 인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이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도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낸 성과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표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원청 기업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무한 교섭에 시달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이 없다면 교섭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경영계가 말하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5. 법적 제도적 쟁점.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법 2조 개정.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면 교섭 의무를 갖습니다. 즉,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둘째, 노조법 3조 개정.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하면 기업은 불법이라며 수백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한 방어적 파업에는 손배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손배 청구를 남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자 추정 조항은 빠졌습니다. 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인데 빠진 채로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6. 해외 기업 사례.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파업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이죠. 독일, 경영상 의사결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가 있어 구조조정이나 해고도 노조와 협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제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7. 가상토론 시뮬레이션. 이제 가상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찬성파 20년 만에 법이 통과됐다.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다. 반대파 원청이 수백 개 하청 노조랑 매일 교섭하다가 망한다. 전문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 주는 원청만 교섭 의무가 있다. 괜한 걱정이다. 결국 양쪽의 논리는 부딪히지만 법은 현실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8. 시청자 참여 유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 정말 노동자들의 희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9. 마무리 정리 앤드 메시지. 노란봉투법 통과는 단순히 법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이 모여 이뤄낸 결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제도권 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또 과거의 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떠안은 21억 원, 그리고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맞닥뜨린 470억 원 청구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조직의 질서, 그리고 사회적 연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여러분은 진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